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초장수, 초저금리로 표현되는 전임 미다배기를 걷고 있습니다. 현 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 전이면 상상도 못할 초저금리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과연 우리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시기에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박현주 회장의 노후 준비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박현주 회장님, 연금 투자 전문가인 김경록 대표, 조성식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에 관한,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저희가 보면 고령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다. 예. 그런데 수명은 연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60년대에 평균 수명 60살 전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만 해도 85세 이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 앞으로 한 30년 후에 수명을 30년 후에 우리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면 한 115세 정도는 보는 거예요. 115세.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김 사장은 거의 한 60년 더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 굉장히 많이 나왔다. 예. 그러네요. 근데 이 고령화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과거 10% 금리에서 제로 금리로 왔다는 거예요. 이 제로 금리 시대의 노후 준비는 과거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또 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가 그 자식들하고 관계, 이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여기서는 않겠지만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부분은 한국 사회의 자영업을 하신 분이나 근로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그 노후의 안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세상은 바뀌었다. 옛날에 비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쭉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제 노후를 준비하면서 연금 부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니,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연금보다도 더. 예. 이게 자기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예. 건강하게. 그러니까 우리 임원들은 많이 내가 추천해하고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노하우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옛날에 50대하고 지금 50대는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50대는 20대가 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체력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요양원 가서 살면서 나이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활동하면서 산다. 그게 뭐냐면 본인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 운동을 좀 힘들어도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운동 많이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려고 노력을 해? 저는 만보 걷기를 한 지가 한 6년 됐고요. 매일 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역시 건강하게 더 탄탄하게 보여. 이게 앱을 가지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번씩은 걸음수가 모자라면 하루에 2만 보, 3만 보를 걸어서 한 달 평균을 1만 보를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없어. 예. 운동들 많이 하시죠. 우리는 자꾸 운동하자 그러니까. 근데 저 역시 매일 운동을 해요. 거의 매일 운동. 한 달에 한 27일 정도 술을 좀 많이 먹을 때 빼놓고는 또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빼놓고는 오늘 또 이거 촬영하고 나서 운동하려고 그래. 운동을 하면서 사는 삶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좀 나이가 먹을수록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노후 준비에 내 생각은 첫 번째는 운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지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30대, 40대도 그래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뭐 굉장히 하루에 몇 시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운동을 체질화, 습관화하는 사람이 건강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사람이 투자도 잘해요. 내 생각에. 이 의사결정 할 때 내가 대우증권 인수할 때 설명해 줄게. 대우증권을 자본시장에 이제 베팅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대우증권도 대우증권이지만 자본시장 흐름에 베팅했다 그러는데
대우증권 인수하기 전에 내가 이제 여러 번 이제 딜을 본 사람 아니에요. 1년에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딜을 검토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만나기는 힘들지만 나는 바빠요. 그리고 이제 가끔 골프 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일반 책을 제외하고 한 3,000에서 5,000페이지를 영어로 쭉 읽어요.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떨 때는 읽으면 집중이 없어. 어떨 때는 너무너무 집중이 잘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읽으면 집중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체크를 쭉 해봤어요. 내가 심박도도 한번 체크해보고, 혈압도 체크해보고, 생체 실험을 제가 해봤습니다. 당 수치도 체크해보고, 기기를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체 실험을 하고 내가 언제 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의사결정을 하면 가장 좋을까를 쭉 본 거예요. 그랬더니 몇 가지 수치가 나와서 대체로 그 수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제일 명료해. 그래서 내가 대우증권 인수할 때는 그 맞춰놓고 의사결정했어요. 항상 대우증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수치가 왔나를 보고 내가 대충 거기서부터 3시간 집중.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한 거예요. 가격도. 이제 그게 이제 하나 이제 뭐 나의 특이한 애인데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기업을 볼 때 이런 걸 봐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베조스가 이제 한 50대잖아요. 예. 또 우리 또 이해진 회장도 한 50 정도 되잖아요. 이번에 상장하는 클랩턴도 또 장 회장도 다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CEO가 점냐 안 점냐 회장 체어맨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야 집중력이 있다. 네, 집중력이 있다. 그래서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멀지 않아서 물러날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업의 중요한 전략은 그런 거예요. 사실 또 개인의 삶도 재밌게 살려면 내 생각에 그런 텐션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운동이에요, 내 생각에. 운동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연금. 예. 연금.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네. 얼마 책을 읽었는데 그 외국에는 그 외로움 장관을 정부에서 임명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고독부 장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정말로 행정부에.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외로움이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보다도 더 나쁜 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그 노후 행복하시려면 첫 번째 말씀하신 건강, 두 번째 연금, 세 번째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예.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 관계라는 게 생각보다 어떤 분은 먼저 떠나신 분도 있고 심심할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 김 사장 말씀하시는데 게임이 참 좋은 수단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예, 맞습니다. 여행도 다녀보고 그 향후의 고독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한번 봤는데요. TV를 보는데 그 혼자 사는 소위 말해 호레비입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 AI 기능을 가지는 이제 로봇이 와서 여러저러 장도 봐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로봇을 또 하나 좀 더 가격 싼 데로 옮긴 게 이제 가상현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게임이나 이런 거를 다 젊은 사람들의 뭐 수단 혹은 중독성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그게 이제 좀 관점을 바꾸어서 이게 어떤 삶의 한 형태라고 좀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도 예방되실 것 같고 예. 내가 무슨 게임 홍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플랫폼화 될 수도 있겠다.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한 500 빌리언 정도 글로벌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걸 게임이 잡아갈 수 있는 장면이 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치매 예방에도 자꾸 머리를 쓰니까. 예. 또 골프도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골프를 치면은 치매 예방에 좋다고 그래요. 또 타이치, 타이치가 더 좋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유행이에요. 치매 예방에 좋다. 치매 예방. 그러니까 이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골프 칠 때 카트 탁 타고 가서 탁 내려가지고 이 점수가 얼마 나오냐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걸으시면 안 되나? 좀 골프장에 비용을 많이 내시더라도 걸으면서 치시면 안 되나? 안 될까요? 자동차를 거기서도 타셔야 되나? 저는 어느 골프장 가나 거의 다 걸어요. 네, 거의 다 걸어요. 점수는 저는 신경을 안 써요. 사실은 골프 목적은 내 점수를 갖고 경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 관리하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봐요. 그러니까 관점의 문제죠. 예. 예, 관점의 문제. 가능하면 공기 좋은 데 가서 하려고 그러고. 노후 문제는 우리가 연금 문제는 기본적인 요소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예. 건강 문제, 그다음에 가족의 리스크가 있는 거죠. 가출해. 그러니까 뭐랄까 가족이라기보다 자식. 이 자식이 코스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식 때문에 그래서 요즘 출산율이 낮나요? 예,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제 한 명을 키우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사회적 이제 컬처 문제인데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하잖아요. 입양을 하면 일부 보조해 주는 게 있고, 근데 대학교 때부터는 애들이 전부 스튜던트 론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잖아요. 자기가 다 갚고. 예.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은 어떤 일이든 다 해요. 대학을 졸업하면. 예. 어떤 일이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그냥 내 자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우리가 옛날부터 있으셨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그런 게 있으셨고, 나 역시 우리 애가 좀 이렇게 좀 뭘 좀 잘못 생각하면 마음이 걸리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을 독립적으로 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완전히 준비가 돼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부가 있지 않으나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스포일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인생을 그 자식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식이 나를 또 다음에 케어해 줄 거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예. 그 생각을 버리시고 자기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효도연금은 이제 그만. 네. 효도도 연금이었으니까 과거에는 효도연금은 사라지고 네. 스스로 준비하는 네. 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 같은 걸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80이 되면 네. 80이 우리가 됐다. 그러면은 거의 자식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0년 그러면 80당 50, 40에서 50 사이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 얘도 지금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얘한테 나를 케어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다 그러다 이혼당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한 20년 정도 빠르니까 예.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뭐 나온 말이 그 자식보다 연금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이나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예. 일본 사례도 상당히 우리가 부동산 문제나 그렇게 노후 대비하는 걸 보면 예. 좀 참고할 것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가 쓴 표현인데 일본은 노인 문제에 관한 한 살아있는 인류학 교과서다. 예.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거든요. 현재.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진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걸어가 보지 못한 그 전임 미답의 길을 일본이 가장 앞장서서 고령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살아있는 인류학 교과서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학자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저 일본에 있을 때 어떤 그 일본의 예. 큰 회사 사장님이 얘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서 그 다음 날 만났는데 근데 얼마 들어갔냐고 물어봤어요. 얼마 들어갔냐고 돈이. 그래도 돈은 얼마 안 썼대.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정도 급이시면 돈이 뭐 억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나한테 3천 원 썼다고 그러신 것 같던데. 그게 통용되는 사이인가 보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우리 결혼 비용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주택이거든요. 전세를 준다든지 네. 뭐 근데 일본은 이제 전세는 없고 사실은 다 월세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전세제도 없고 월세제도만 있는데 결혼할 때 야 너 10년치 월세 네. 줄게 뭐 이러지는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 어떤 구조도 꽤 큰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3~4%의 임대주택 예. 예.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없는 게 우리가 공급이 지금 많이 안 돼 있는 게 큰 문제고 사실 이것은 금융기관이 많이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금융산업의 규제를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금융산업이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규제를 할 게 아니라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풀어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부동산은 문제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 부동산은 공급할 수 있으면 풀어줘야 돼요. 공급할 수 있으면.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부동산 문제를 풀어주는 게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예. 그 코스를 다운시켜주는 예, 거예요. 예, 또 연금을 통해서는 투자형으로 해서 예. 노후를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할 수 예, 있는 맞습니다. 희망을 주면 예, 예. 자기가 노후가 예, 불안하지 맞습니다. 않을지 예, 않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과거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거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과거에 예금해놓고 안전하게 살던 그 예. 습관을 지금 시대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시장은 부침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연금이라고 하는 거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말했다시피 매달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네. 매달 매년 사는 건데 그런 투자 방식이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이제 저 센터에서도 예. 은퇴와 연금센터로 이름 바꿨잖아요. 투자와 예. 연금. 투자와 연금. 예, 예. 투자와 연금센터. 예, 투자와 연금센터. 그 이름 잘 바꾸셨네. 그 투자를 넣는 게 좋아요. 예. 네. 그래서 그 투자연금센터에서도 그런 거 적극적으로 좀 그 뭐 지금도 잘 하시지만 해가지고 좀 그 근로자들 또 자영업 하신 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예.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김 사장 옛날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은퇴하면은 예. 자영업 하지 마시고 예. 그 돈으로 투자를 하시고 예. 투자를 하시고 어디 가서 뭐 아르바이트 하시고 예. 뭐 어디 좀 취업하시고 재취업하시고 연금이 적더라도 예. 월급이 적더라도 예.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예, 요즘 더욱이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요. 되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은 보통 자영업은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직원을 채용하든지 뭐 하는데 임대료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아둔 그 퇴직 자금을 이렇게 다 까먹게 됩니다. 그게 제일 큰 타격이거든요. 내가 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미 세상을 다 이해하신 분들한테 제가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체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래서 뭔가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은퇴를 하고 나고 그 사회에서 이제 일을 이렇게 이제 한 파트를 끝내고 나면 제 2막 인생을 살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참 어려운 생각인데 삶은 자기 삶이라고 나는 말씀 올리고 싶어요. 누구나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자기의 성격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고 자기 인생 그 자체의 생을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남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무리를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당당하면 자기가 자기 삶이 당당하고 자기를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도 자기가 인생이 재미있을 수가 있다. 꼭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가 연세가 드신 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식당에서 서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그런 사례를 보기가 거의 힘들죠. 남녀노소가 같이 하는 사회가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나이를 잘라가지고 이 사람은 너는 일을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사회의 컬처 이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체력이 좀 떨어져서 연봉이 작더라도 일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이런 사회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직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는 이 직에 근접하는 걸 해야 한다. 혹은 얘 결혼할 때는 나는 적어도 뭐 이 정도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셨으면 어떠실까. 그래야 좀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노인을 공경하고 이런 나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노인을 공경한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게 차별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뭐 이런 거는 못한다, 이런 걸 왜 해, 이런 식으로 하고 좀 다른 눈으로 보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로 그렇게 차별을 받으면은 건강하게 할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네. 예. 근데 난 열심히 건강하게 하면은 70대도 차별을 안 받더라 하면 사람들이 건강하게 할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좀 인식을 바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국에 가면 스튜어디스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 되게 보기 좋거든요. 또 어느 식당에 가면은 미국에 내가 LA 쪽 식당을 갔더니 머리도 완전히 백발이시고 연세가 드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오래되신 분들이고 팁도 많이 나는 팁을 많이 드리고 왔는데 그런 분들이 서브하면 약간 또 멋있어요. 그래서 이 직장의 남녀노소가 공존하고 단지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맞습니다. 그분이 전혀 젊은 사람들한테 서브받는 것에 못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리스펙트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그런 컬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건강하시면 나는 그런 기회를 자기가 생각만 바꾸면 나는 나의 삶을 산다. 내가 내 친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나는 괜찮으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회장님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데요. 그러려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위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도 양보받아야 되겠고 뭘 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내려와 가지고 나도 젊은 사람하고 같이 그냥 움직이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일단 저희들이 노후 준비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내가 밥을 사주라고 할 가능성은 나는 거의 없어. 전부 내가 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모시고 살고 싶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옛날에 회장했으니까 나한테 밥 사라 그럴 가능성은 나는 거의 없는 사람. 아니 회장님이 저희보다 훨씬 부자신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듣다 보니까 어떻게 감히 저희 재산과 회장님 재산을 너무 당연한 얘기를 잘난 척했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얘들 결혼하면서 그 집 전세를 하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참 걱정스러워요. 그럴 때. 그럼 인생이 갑자기 잘못돼 버린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조언을 했어요. 얘들의 트랩에서 벗어나라. 너의 인생에 절대로 무리하게 얘들한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설명해야 하고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도와줘라. 도와주려면.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투자도 일찍 해야 되는 게 세계에서 뭐 가장 금융산업에서 막강한 인맥을 잘하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돈을 넣어가지고 한 대학 갈 때쯤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유대인들은 한 1억 정도 아이들 명의의 계좌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네가 대학을 가든 벤처기업을 차리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학교 재학 중에 벤처기업 차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클 데일 컴퓨터 대표적인 대학원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거나 아니면 네가 공부를 더 하거나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도 우리나라도 좀 투자 문화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이 계좌를 좀 많이 만드시지만 투자를 계속해 나가서 얘가 한 20년 정도 우리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리스크도 사실 투자 통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많이. 아주 좋은 포인트네요. 사실은 얘가 한 대학교 정도, 고등학교 때는 좀 그러지만 한 대학교 정도 다닐 때 내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2학년 때부터 주식을 한 사람이거든. 그것을 가르쳐주는 우리나라가 금융교육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사실은 노후 준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단지 투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금융교육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노후 준비일 수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제가 이제 어린 자녀 투자에 대한 걸 한 20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친구가 이야기한 걸 듣고 그때 참 인상이 깊었는데요. 자기가 대학교 다니는데 위스콘신 다녔는데 친구가 통장에 돈이 그 당시 돈으로 1억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 돈이 어디서 났냐 했더만은 자기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게 틈틈이 IBM 주식을 사주었답니다. 그게 올라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문제는 IBM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재무지식이 아주 밝답니다. 그래요? IBM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참 자녀에게 이렇게 투자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자산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역을 확장시키는구나. 그럼요. 사실은 주식의 가격보다는 이 회사는 어떻게 성장한 거다 그러면 그 애가 다음에 취직해도 기획을 잘할 거고 사업을 해도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고 그리고 열정도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사실 그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저는 다른 얘기는 하잖아요. 운동해라. 그다음에 너가 관리하는 자산 잘 있다 그러면 체크해봐라.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 뭐 그 정도지.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까 우리 연금처럼 그 건강, 연금, 사회적 관계 예. 똑같지 않습니까? 예. 자제분들도 그러니까 어쨌든 예. 말씀하신 게 예, 세 그렇게 가지를 해요. 갖추면 행복해진다. 근데 걔는 이따가 나한테 전화 걸어서 아빠 미래에셋 넣은 것이 마이너스가 있네. 그렇게 해요. 아 그럼 왜 마이너스 나는지 검토해봐라. 한 종목은 아니니까. 예. 당연히 나는 거다. 근데 또 걔도 짜증내요. 예. 왜 마이너스가 나지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예. 왜 마이너스 났을까?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본인이 깨닫는 게 다음에 굉장한 교육이거든요. 네. 저도 큰 딸한테 아마존 주식을 한 2년 전에 아, 살렸거든요. 그래요? 예. 수익이 많이 났는데 제가 아마존 관련된 책을 주면서 예. 이거를 읽어보고 네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아마존하고 부딪힐 일은 하지 마라. 예. 그렇게 또 하면은 주식도 수익도 나지만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에. 네. 아마존이 들어가면 초토화된다. 네. 이건 아마존 데스라고. 근데 그걸 또 넘어가서 성공한 회사도 있어요. 맞습니다. 또 아마존이 안 들어올 만한 영역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실 큰 그 디스커션이에요. 서로 그게 이 아마존이 오면 진짜 다 올까? 근데 나는 아마존이 어느 선을 지킬 걸로 봐요. 큰 비즈니스는 들어온다 이게. 근데 작은 비즈니스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갈까? 그러면 사회적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마인이 형성한 알리바바 제국이 금융을 하다가 이번에 고생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것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건 좋은 방법이네. 해외 주식을 해서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엄밀하게 하면 애들을 교육도 하지만 그 애들한테 부담을 안 갖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후 준비네. 예. 그래서 회장님은 노후 준비를 뭐 아까 이제 30대 이렇게 일찍 시작하다고 네. 그러는데 저는 더 과격하게 주장을 합니다. 네. 노후 준비는 열암에서 무덤까지. 열하면서 예.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예, 맞습니다. 작은 돈 한번 이렇게 예, 해주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까 태어날 때 2천만 원 증여하면 얘가 120세까지 사면은 네. 2천만 원을 12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예. 지금 큰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작은 돈을 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은 작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남한테 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이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리서부터 준비하고 우리가 근데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너무 또 돈 하다가 친구도 안 만나고 예. 뭐 커피도 안 마시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예. 네. 삶이 그게 아니니까. 예. 네. 근데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자기 삶, 나이가 적든 나이가 드셨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멋있는 삶이다. 이걸 예. 그렇게 그리고 나이 먹어서 대접받으려고 안 해도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뭐 이제 자녀 집을 방문하고 하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자녀에게 디펜던트 되지 말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지 누구한테 디펜던트 되는 행동은 꼭 안 해야 아니, 자기 될 집이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지 않으면 그냥 호텔에서 밥 사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꼭 집에서 밥 사줘야 됩니까? 정성. 정성이에요? 아니죠. 그것도 대부분 있잖아. 저 그 웹에서 주문해가지고 대부분 차려놓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 음식보다는 호텔 음식이 훨씬 맛있잖아요. 또 맛집이 맛있고 꼭 집을 가야 됩니까?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를 이렇게 가족이랑 같이 먹겠다시는 분들. 아니 그거 내국도 마찬가지긴 해요.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집에 대해서 부담도 있으시겠네. 예, 예, 맞습니다. 코스가 너무 큰데.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것도 이제,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은 약간 좀 좁으니까 예. 내가 좋은 호텔에 가서 밥을 한번 사겠다. 니들 결혼하면 예. 그것도 괜찮잖아요. 예. 생각의 문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괜히 자녀가 찾아올 걸 생각을 해서 집을 방을 한두 개 더 놔두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예. 명절에 찾아올 텐데 어디 재울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 예. 그래서 집을 못 줄여 가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예. 줄이고 싶어도. 나 같으면 호텔에서 밥 먹겠다. 예. 그럼 맛집 데려가거나. 예. 그 대신 화끈하게 쏘면 되잖아. 그날. 그게 자녀들이 훨씬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자녀들도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 호텔에서 잠자는 걸 네. 훨씬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부모 네, 생각이지. 네. 부모의 약간 그런 그 네. 애틋한 생각이 좋으신 건데 예. 좋으신 것을 그때 표현 안 하고 다음에 표현하셔도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 자기가 집에다가 투자하고 그러신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모아가지고 다음에 걔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 훨씬 낫겠네. 뭐 도와준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녀들하고 유착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나온 표현은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자식이 떠나니까 빈둥지가 된 겁니다.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때 어떤 괜히 이유도 없이 아프고 인생 살고 싶지 않고 우울하고 이런 거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사실은 경제적 독립도 중요한데 굉장히 그런 심리적 독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후에 이제 자기 삶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힘이 없다. 옛날에 신용카드가 없었으니까. 근데 노후에 자기가 경제적인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공포감이죠. 그것은 거의. 그래서 얘들 결혼 때문에 집을 사실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호텔에서 식사하시고 맛집에서 하시고 좋은 대안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노후 문제는 처음부터 건강 문제 말씀드렸고 연금 문제 말씀드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의 문제. 근데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만에 갖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나셔야 행복해지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는 싶어요. 예. 근데 제가 막 그 얘기 하기는 너무 제가 젊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